안녕하세요. 책친구 애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요. 가슴 뭉클한 저희 경험담들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 책의 제목에서 예시하듯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내 인생을 바꾼 365일 동안의 감사 일기. 부제를 듣는 순간 어떤 내용인지 대강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제니스 캐플러는요, 매거진 에디터이면서 TV 프로그램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책을 이렇게 쓰신 작가이기도 하죠. 저자 본인이 1년간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1년 동안 가족이나 일이나 또 건강, 생활 등 일상 속의 소소한 변화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감사 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상에 일어나는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리고 후회하면서 살 것인가? 맞아요. 우리는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반성하고 또 연습하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도 그 시간과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감사 일기를 쓴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성공을 못한 이유가 감사 일기를 꾸준히 못 써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무수히 연습을 해야겠죠. 인생은 수업이면서 연습이니깐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지요. 마치 이 리허설하지 않고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이 책은 감사와 자신이 받은 복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저의 한 40 년의 인생이 좀 답답하리만큼 책임감이 강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특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아마 제일 답답했을 겁니다. 뭐 좋은 점도 있었겠지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했으니깐요. 그런데 40이 넘어가면서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책임감이 강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고마움을 많이 느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책임감에 찌들려서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많은 방황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무수히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제 마음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나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남편에 대한 감사를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미울 때가 많죠. 특히 늦게 들어오거나 술을 많이 마실 때 특히 더 그렇죠. 그럴 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그런데 지금 온전한 몸으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네. 아이 너무 감사하네. 이 말을 뱉기 위해서 무수히 연습을 했거든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탈하게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남편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고 미워질 때가 많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남편이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남편이 건강하게 내 옆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미처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까?' 고마운 게 많은 사람을 미워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실리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접시가 깨지거나 아니면 뭐 단추가 떨어지거나 하면 재수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말들을 그런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접시가 깨지거나 아니면 단추가 떨어지는 일들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아 단추가 떨어졌구나.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지?" 그릇이 깨졌을 때는 '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오늘 뭐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보지. 새 그릇을 이쁜 그릇을 발견하려나?' 아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나 이거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연습들을 자꾸 반복할수록 정말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서 말하게 됨으로써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어요. 짜증을 내는 일이 덜해지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들이 자꾸 제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자주 감사하면요,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요, 그 자주 쓰는 일에 이 두뇌가 능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사고하려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 아닐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 행복을 만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감사 일기 쓰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꼭 뭐 연초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서너 가지를 적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내 인생을 바꾼 365일 동안의 감사 일기. 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지 않으셨다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 일기 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